네, 이번 시간 핫한 이슈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쏙쏙 뽑아서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이제 2개 준비해 주셨는데 평소에 3개 준비하시다가 오늘 또 2개. 네. 뭔가 좋은가 봐요. 더 저희가 좀 집중해보기 더 좋은 네, 내용들인가 좀 더 봐요. 집중해보셨으면 하는 이슈를 두 가지 가지고 압축해서 왔습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엑기스만? 네, 네. 한번 엑기스인지 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가 미국의 재화 소비 증가와 함께 또 중국이 IT 투자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과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 두 곳 모두 이 반도체 대란과 같은 수출 제약 요인이 아직 기저에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두고 한은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 확대,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펜트업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역시 수출 호조를 무난하게 이어갈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반면에 산업연구원은 비대면 수혜 품목의 수요가 둔화되고 또 유럽과 신흥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성장세를 둔화시킬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대표님의 입장이죠. 그래서 대표님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 어떨까요? 수출 호조세 이 부분이 더 간다, 둔화될 것이다. 글쎄 아직은 우려가 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초긍정론자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더 많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다. 이제 더 그러니까 지금 영국발 그다음에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 우려가 결국은 수출 호조세에 더 간다. 더 활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거기에 무게를 두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지만 네. 사실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보면 이미 코로나 끝났고 맞아요. 세계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건 너무 조금 그 기본적인 측면을 봐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품은 끼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훨씬 더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출 호조세라고는 하나 정말 경기가 좋았을 때에 비하면 아직은 회복된 건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그렇게 회복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더 크게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호조세가 혹여 더 호조세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네. 증시가 확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골디락스 장세. 우리 지금 이유진 앵커님이 입고 오신 저 노란색인지 금발인지 머스타드 색깔. 금색인지 머스터드 모르겠습니다. 컬러. 네. 금색으로 보여 내 눈에는. 빛이 많아요. 골디락스. 좋네요. 네. 맞아요. 저분 저렇게 긍정적이시죠? 그러면 좋은데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인정하시는. 골디락스의 상황이라고 보면 보여요. 음. 그 뭐 뜨겁다고 보기도 힘들고 차갑다고 보기도 힘들고. 오. 적당한 시기인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죠? 이렇게 자꾸 고민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연출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저희가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또 기록하면서 수출 호조세에 대해서도 핫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품목이 또 우리의 그렇죠. 그 수출을 부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호조가 됐으면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면 이건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부분은 맞아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솔직히 얘기해보죠. 네. 지금 경기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그렇죠. 앓는 소리를 실물 경기는 그렇게 안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네, 실물 실물 경기는 안 경기는 좋다니까요. 전혀 근데 다르죠. 지금 어찌됐든 실물 경기는 안 좋으나 실물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것과 네. 기대감. 그러니까 눌려져 있으면 사람들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왜 그렇게 항일 운동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눌려져 있다 보니 그걸 폭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뚫고 레지스탕스의 그 기운들이 사람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그 90년대 한참 운동권으로 있었던 이유도 그때 시절이 눌리고 눌렸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출하고자 하는 네, 그 그렇죠. 운동을 하셨군요. 예. 그렇죠. 아. 수류탄 날아오는 아니, 수류탄. 근데 진짜 대표님 수류탄이 왜 날아요? 수류탄 죽게. 아니에요? 체류탄. 체류탄? 네. 그러니까 수류탄이 수류탄이 아니구나. 네. 아, 수류탄 전쟁인가요? 죽어요. 예. 죽어요. 죽죠. 체류탄이 대표님 뵐 수 날아오면 없는 거구나. 그렇죠. 볼 수가 없었죠. 이 자리에서 뵐 네. 수가 없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류탄이 날라오면 이제 그 체류가스가 워낙 그러니까 이게 뭐 콧물 떨어지고 눈물 떨어지고 입에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다녀요. 진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워요. 이게. 너무 매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맡아보셨죠? 당연하죠. 아,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요. 네. 심각하셨는데. 즐기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맞아요. 아무래도. 눈물 콧물 다 우리 침까지 이은아 흘린다고 아나운서님이, 하시니까 네. 갑자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진짜 이게 온 데서 이물질이 다 나와요. 콧물질 나오고 뭐 눈물질 나오고 땀에서 땀구멍에서 땀이 계속 나오고 막 여기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정말 왜냐면 사람 죽을 수 체류가스 있겠다. 자체가 네. 진짜 독해요. 네. 레지스탕스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억눌리면 원래 이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마음들이 지금 분출하고자 하는 분명히 욕구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실물 경기가 돌아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주시장을 그렇게 너무 낙관적인 즉 긍정론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또 마음을 딱 붙여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반도체 이외에 수출 호황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의 품목은 없을까요? 반도체 이외에. 네. 근데 반도체가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강국은 맞아. 그렇죠. 세계 1위가 근데 있습니다. 좀 의존도가 그렇죠. 강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건 이미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할 섹터가 어디냐? 제약바이오? 그렇죠. 제약바이오. 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합종 연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 반도체가 좋다는 건 우리가 의료용 로봇도 우리가 훨씬 앞서갈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의료용 기기와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종 연행하기가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지금 바이오 거대 뭐 세계적인 뭐 머크라든가 노바티스 뭐 얀센 뭐 화이자 그다음에 뭐 존슨 앤 존슨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성장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죠.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네. 회사들 있어요. 이미 SK 케미칼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미 있어요. 이 회사들의 성장을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성장하면 그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게 이제 다국적 제약사로 갈 기대감이 저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보면 오히려 그러면 IT 쪽의 성장세가 더 높으냐, 제약바이오 성장세가 훨씬 더 성장의 폭이 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제가 옛날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성장세가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이버도 올라가겠지만 카카오가 훨씬 성장세가 높을 것이다. 왜? 더 튀기가 폭이 더 크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IT부의 상승폭보다 즉 성장폭보다는 제약바이오 성장폭이 저는 훨씬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수출 호황과 관련해서 하반기 수출 전망에 관해서는 역시나 우려감이 없을 수 없다. 현재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에서 더해져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 건들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역시나 우리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으로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물 경기 회복은 아직 안 된 점들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가장 궁금해하신 건 그렇다면 어떤
어떤 섹터, 어떤 숲을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그 시기를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내년부터 동물 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까지 또 내려지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인간화라고 하죠.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반려동물 시장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디바이스와 시스템 개발의 성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S 리테일이 자회사인 어바웃펫을 필두로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또 반려동물 사업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해외 기업 중에는 미국의 마이큐사가 반려견 전용 블루투스 자동 출입문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뭐 반려동물 시장이 진짜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려동물의 복지까지 증진할 수 있는 이 방안이 또 하나의 시행 규칙으로 공포되는 걸 보니까 우리 대표님 며칠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by the dog, of the 네. dog.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나오지 아니고 이게 않았잖아요. 그게 없어요. 뽀더덕, 바이더덕, 그러니까요. 오더덕. 그런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펫케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유망한 그쵸. 산업이다라고 주목받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게 중앙 백신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정책상으로도 보면 반려동물 보험,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약사항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 반려동물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앙백신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정책상 나올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지금 뭐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사람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너무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사람보다 훨씬 비싸요. 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네,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중앙백신이나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수혜가 될 확률이 높죠. 네. 뽀더독, 바이더독, 오버더독은 아니지만, 네. 그죠? 오직 개만을 위한 네. 이런 거는 아직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CCTV 설치 의무화가 있는데, 네. 야 우리가 이런 걸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면서 왜 이 수술실 이 그렇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이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지. 네. 맞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의료법 전공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의료법 전공자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사실 의사 이 수술실에 CCTV 장착이 안 돼 있으면요 네. 의사분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하는지.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뭐 수술을 하다가 잘못됐는데 의료 과실. 이게 의료 과실이 아니다.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 아니 뭐 이게 연쇄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이다. 이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게 안 좋았는데 그게 갑자기 드러나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의사인데 그 의사가 의사 편을 안 들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수술실 CCTV 설치는 네. 이거보다 더 빨리 털 깎는데 CCTV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게 지금 중요한 개 털 깎는 거 그거 뭐 직접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친구니까. 그죠? 사람의 생명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털 깎는 거 그거 뭐 그거 왜?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 그렇죠. 반려동물을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맞아요. 학대하는 학대도요? 경우도 상당히 동물 학대를. 많고요. 네. 그럼- 어머!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럼 걔는 소리 안 질러요? 아!
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겠죠. 주인이 오기 전까지인 아. 거죠. 그러니까 네, 주인이 알지 맞아요. 못하게. 그럼 주인이 떠나질 말아야 돼요. 아, 탈강 네. 운동화. 또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구나. 맞아요. 그런 병원들 때문에 이제 CCTV 의무화 이런 얘기들도 나온 네.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네. 이제 이 펫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반려동물 대상으로 한 보험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네. 출시도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보험업도 좀 볼만할까요? 중앙 백신 외에. 보험업은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업은 지금 괜찮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네. 괜찮다. 금리 인상 측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적인 측면에서 음. 보면 괜찮아요.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제일 좋은 게 보험업 금융업이에요. 음. 그 관점에서 보면 괜찮아요. 네, 펫 시장과 연관해서는 아직은 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렇죠. 그걸로 보기에는 네, 조금 너무 그 폐시장 규모의 자체보다는 네. 보험 지금 전체적인. 보험 하나 들어가 계시죠? 보험 있으시죠? 있죠. 종신보험 있으세요? 종신보험도 있죠. 종신보험도 있고. 네. 그 보험 왜요? 보험 신뢰가 안 되면 보험금 한 달에 대강 내가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보험료가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이유진이 그 저는 연금까지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100만 원 넘게 보험료도 내고 있어요. 네. 리치하시네요. 저 대표님 궁금해요. 아주 저요? 노후 네. 준비로. 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종신이. 오. 정신이 끝났는데 그 20년 납입을 했어요 저는. 이미 하셨군요. 네, 성실하시다. 거의 이제 와. 거의 다 납입됐어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 8만 원 수준? 오. 그때 당시 17, 8만 원 좀 크죠, 컸어요. 그죠. 컸는데 20년 전부터 계속 매달 들어오는 거니까. 와, 그래서 종신이 끝나셨네요. 네, 거의 끝났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얼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의 끝났는데 네. 저는 다른 보험 안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보험 갖고 계세요? 보험 그게 끝이에요. 정말요? 실손보험 있고, 실비는 갖고 네, 계시고. 실손 하나 갖고 있고 그거 끝이에요. 다른 건강 특약이 없고요. 전혀. 오, 그럼 네. 건강에 되게 자신감.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후로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줬어요. 아, 네, 당뇨가 내가 되게 일찍 왔거든요. 아, 정말요? 당뇨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일찍 와서 보험을 안 받아줬는데 아. 사실 저는 보험도 이제 보험에 대한 조금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많이 가입할 의지도 없었고 많이 가입도 안 했고.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 네. 보험 드는 것보다 차라리 내 자산을 불려서 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라리 처리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저희가 번외로 이제 보험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펫 시장과 아울러서 늘 강조드렸던 중앙 백신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효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랜디 주커버그와의 인터뷰 영상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다음 코너 새롭게 준비한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